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물리2 강의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는데요. 제목 가요. 예, 내생남녀 물리2 라는 타이틀을 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일반적인 교과서나 뭐 교재 모두 이제 첫 번째 단원에는 운동의 기술이라는 단원명이 들어갔을 텐데, 선생님이 그 오리엔테이션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리는 결과적으로 이제 변화, 결과, 그리고 이 분석하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건 선생님 정입니다. 다른 뭐 학자들이 하는 얘기 아니고 선생님만이 하는 얘기니까 그런 방점으로 이제 그런 이제 초점으로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접근하면 되겠는데, 우선 딱 보세요. 이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변화. 아무것도 그냥 변화 안 일어나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기술하겠느냐,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이제 표현 방법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악을 얘기하면 음악에 대한 악보라든가 막 이런 음표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뭐 우리가 언어 같은 경우는 뭐 국어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한글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영어로, 그렇죠? 뭐 이런 영어로 표현을 하고, 이런 거예요. 이거 표현 방법, 가장 기본적인 표현 방법 살펴보겠다 이 얘기죠.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제 그 내용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알겠지만, 요게 이제 그 물리에서는 이제 수학이 좀 들어갑니다. 수학. 그래서 수학적인 표현, 이 논리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정말 가장 기초적인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산수 이런 내용들로 물리2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비로소 이제 대학 정도 들어가면 조금 수학 때문에 좀 골치 아플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뭐냐면, 결과적으로 수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리는 뭐 이 어떤 자연 현상에 대한 표현을 음표로 하느냐, 언어로 하느냐, 아니면 이런 숫자로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물리는 이제 숫자를 택했죠. 그 숫자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살펴볼게요. 그래서 스칼라량하고 벡터량이라고 딱 돼 있어요. 스칼라량, 벡터량이라고 해가지고 둘 다 핵심은 뭐냐면요, 양이에요. 양. 여러분, 모든 것의 기본은 양입니다. 얼마나 많니 적니. 근데 이 양을 표현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게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온 그 세월, 여러분이 살아온 그 세월 같은 경우, 그 기간, 그런 걸 뭘로 표현하냐면, 뭘로 표현해요? 숫자로 표현하잖아. 근데 그걸 뭐라 그래? 나이라 그러지. 나이가 예를 들어서 17세 이렇게. 그럼 요게 물리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요게 숫자 양이에요. 양. 그리고 세, 요게 단위입니다. 그래서 몸무게는 이제 이걸 물리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몸무게도 이만큼 뭐 무거워, 뭐 가벼워, 이게 막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숫자로 딱 하면 우리가 감이 빡 오죠.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해보죠. 와우, 꽤 나가는 거죠. 그쵸? 벌써 느낌이 빡 오잖아요. 이게 양을 이 숫자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정확하거든. 몸무게는 이제 이 외국에서, 이게 사실은 유럽 학문이잖아요. 근데 영어식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공통 언어인 웨이트라고 해가지고 W를 쓰는 겁니다. 앞자 따서. 그리고 무게는 이렇게 킬로그램,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단위가 되겠죠. 단위.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 단위가 달라진다. 만약에 이게 그냥 그램 그러면 100g이면 무슨 뭐 우리 뭐 야채 사러 간 건지, 뭐 고기 뭐 한 근 두 근 뭐 이렇게 사러 간 건지, 요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킬로그램 하면은 대략 사람이 꽤 나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잘 보세요. 요거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있어 보인다는 거지. 이게 물리가 이제 이렇게 써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음표를, 그러니까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음악 들어보고 못 따라 부릅니까? 흥얼흥얼 거릴 수 있고, 뭐 노래방 가서 한 곡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쪽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음표 보는 법부터 시작하니까 악보만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식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선 현상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현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즐겁게 노래를 부르다 보면, 야, 내가 더 가가지고 악보도 보면서 연주도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학교에 가다 놓고 그냥 이거부터 그냥 주구장창 하니 뭘, 그냥 재미 하나도 없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양은 뭐라고? 숫자로 표현한다. 그래서 얘네들 다 숫자로 표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숫자 나열한 걸 뭐라고? 수학이라고 그냥 다 치부해버리니까 문제지. 여기에서 친구가 한 명 더 들어갔어. 50kg짜리 친구가 더 들어갔어. 그럼 얼마? 그렇죠. 100에다가 50이 더 들어갔으니 150 됐을 거다.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런 거. 대단한 게 아니고 체중계 한 명이 업혀서 올라갔다. 이런 거라고.
뒤에서 친구가 뭐 30만큼 들어줬어. 그럼 얘가 100에서 30만큼 친구가 빼줬으니까 70 남았을 거 아니에요. 몸무게 70 찍힐 거 아니에요. 체중계.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런 거.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예, 그냥 학교에서 그냥 처음부터 가다 놓고 이것부터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데, 이런 식으로 현상을 분석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예, 말이 꼬이네요. 아, 얘네들이 오카리나 너무 울어. 어떻게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계속 똑같은 것만 아주 그냥 듣는데 미치겠어요. 아, 진짜 음악 선생님 진짜 괴로우시겠어 보니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스칼라량이라고 해가지고 벡터량, 스칼라량 다 모든적으로 다 이런 양이에요. 다 양으로 표현합니다. 다 양으로 표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조금 더 우리가 발달하다 보니까 양 플러스 질적인 요소를 한번 좀 포함을 해보자, 이런 거예요. 양보다 질, 양보다 질 해서 나누지 말고 양에다가 질도 포함시키면 좋지 않겠어 해가지고 그게 바로 벡터량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양에다가 뭐 방향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방향. 아니, 방향까지 더 알려주면, 한 번에 방향까지도 알려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요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선생님은 이제 그러니까 뭐 레코드판 있죠, 여러분. 음악 들을 때 LP 세대인데 그게 이제 진행돼서 카세트 테이프가 나왔어요. 테이프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CD라는 게 나왔어요. 이때는 뭐 선생님 혁명적이었다고. 와, 선생님 중학교 때였나? CD 나오는데 너무 놀라웠다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이 이제 이런 미디어가 MP3라는 파일로 아예 가버렸죠. 근데 MP3도 초기에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음원이죠. 그래서 음악이 들어있다고. 음악이 들어있는 건데, 이제는 추가돼가지고 질을 더 추가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제 음악이란 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질을 더 추가해서 여기 뭐 집어넣어요? 가사도 집어넣고, 뭐 앨범 자켓, 사진, 그쵸? 앨범 무슨 이미지 같은 것도 집어넣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추가시키는 것 뿐이야. 추가시키는 거. 아시겠죠?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본은 양인데 거기다가 그렇죠, 더 질적인 요소를 포함시킨다. 그 질적인 요소는 단지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우리가 더 포함시키는 게 위치, 변이, 속도, 가속도, 힘이란 거 있는데, 외우지 말고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이해하면 되겠어요.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벡터를 표시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들 그 표현을 할 때, 이거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이 화살표의 길이가 요 크기라는 게 바로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면, 예를 들어서 여기 10이라고 하면 요거가 2배가 되면, 더 길어지면 20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방향을 우리가 체크한다. 그래서 방향도 표시해 준다. 시작점에서 여기 방향까지 표시하고, 요 길이로 벡터, 요 화살표 길이로 양을 표현한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양이라는 것은 길이, 화살표의 길이로, 그 다음에 방향이라는 거는 여러분 화살표의 방향, 벡터의 방향으로 표시한다. 쉽죠?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벡터라는 것은, 자, A라는 물리량, 아까 보면 무게랑 똑같아요. 그래서 양만 있을 때는 W 쓰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벡터량이다, 방향까지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화살표 표시는 되고, 대부분 고교에서는 다 이렇게,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대학 가면 이렇게도 표시를 합니다. 물결 표시로. 근데 선생님이 간혹 요거를 좀 쓰니까 여러분 이렇게 두 개가 똑같다는 사실 이해하고요. 그 다음 귀찮으면 사실은 처음에만 벡터 표시하지, 나중 가면 이제 또 잘 안 하거든요, 이제 고등학교는. 그래서 이제 빠져도 벡터인지 이제 아니면 스칼라인지 이런 거 구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벡터의 합성 부분 나가도록 할 건데요. 사실 이 부분도 놀랍게도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벡터라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양이죠. 그리고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양과 방향만 같으면 무조건 똑같은 벡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여기로 와서 이렇게 됐다. 이것도 같은 벡터입니다. 그쵸? 크기가 같고 방향도 같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로 왔어요. 그래도 어떻게 된다? 이거 좀 다르잖아. 다르잖아. 진짜 똑같이 그렸다고 합시다. 야, 요것도 비벡터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평이동, 수직이동 해도 관계없어요. 어떻든 간에 크기랑 방향만 같으면, 같은 방향을 보고 그 다음에 길이만 똑같으면 같은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벡터와 합을, 이제 벡터의 합성을 이제 할 건데, 합성이라는 거는 합이에요, 합. 그렇죠? 우리가 사진 같은 거 합성한다 그럴 때 여러 사진들 붙여가지고 막 엉뚱한 사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합성이에요. 됐죠? 그래서 얘네들 A 벡터, B 벡터가 있는데, 얘네들을 합성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수평, 수직 이동해가지고, 자, 조금 지우고 넘어갈게요. 똑같은 벡터들.
자, 요 녀석들을 그냥 수평으로 혹은 수직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시작점을 갖다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동해 가지고 잘 보세요. 이렇게 이동해서 똑같은 A를 그렸다. 그래도 요거 A 지금 크기 같죠? 네,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도 같기 때문에 같은 벡터예요. 됐죠? B를 이쪽으로 끌어당겨서 A의 여기에 시작 부분에 맞춰도 같은 벡터가 돼요. 이렇게 맞춰놨을 때 여기서 평행사변을 그렸을 때 시작점에서 평행사변 끝부분까지 연결한 요게 바로 C벡터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한 게 됩니다. 되겠죠? 근데 요 방법보다는 삼각형법 방법이 조금 더 세련된 방법이에요. 둘 다 준데 사실 평행사변법은 어디에 활용하면 좋냐면 요거는 사실은 이제 분해할 때 나중에 합성이 아니고 얘를 나눌 때 쓸 때 좋은 방법이고 사실 합성할 때는 요 삼각형법이 좀 좋은데 이게 처음엔 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A 벡터하고 B 벡터인데 B 벡터를 여기다 갖다 붙인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어차피 여기서 이쪽으로 수평으로 이동해도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서 시작점 연결한 게 합성이다 요 얘기예요. 그럼 요 부분이 여러분 혼동할 수 있는데 쉽게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이미 여러분들이 물리원에서 공부했지만 결과적으로 변이라는 거는 결과를 따진다 그랬잖아요. 자, A라는 사람이 여기 있고, 자, A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가지고 막 이동을 했어. 그래서 여기 왔다가 그 다음에 막 또 와가지고 여기로 왔어. 그럼 이동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동한 거리를 더해야 되는데 변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위치 변화예요. 딱 우리가 봤을 때 결과만 따지는 거야. 야, 너 여기 있었지? 근데 여기로 왔잖아. 그쵸? 그래서 처음 점에서 마지막 점 딱 뭐야 이거에 이렇게 왔을 때 요게 바로 변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벡터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점에서 끝 하면 돼요. 그래서 A하고 B를 더했죠. 그러면 시작점에서 끝을 더하면 돼요. A를 가고 B를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방법을 조금 여러분들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차라는 건 뭐냐면은 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물리원에서 공부했지만 합력이라고 했죠. 합력. 힘을 합성하는 거지만 차력이라고는 안 된다고. 막 벽돌 깨고 막 이런 거 안 했다고. 왜냐하면 이것도 합성이에요. 똑같이 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방향 이렇게 된 게 요게 이제 B벡터라고 한다면 요게 B벡터라고 한다면 방향이 반대로 되는 벡터 있죠. 자, 여기서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요게 마이너스 B벡터예요. 요걸 B라고 했을 때 요거를 B라고 했을 때 이 방향이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만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 있죠. 요거는 마이너스 B벡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합성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B를 뺀 게 아니고 마이너스 B를 합성해 주면 돼요. 그럼 잘 보세요. B하고 A가 있죠. 요거를 빼는 건데 A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되기 때문에 B를 마이너스 B로 만들어줘요. 마이너스 B벡터 만들어주고 그 다음 얘 그냥 평행 이동해가지고 합성하면 평행사변형법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또 보세요. 이제 요것도 합성하는 거 선생님 삼각형법으로 해볼게요. A가 이렇게 돼 있죠. A 가고 그 다음에 이게 순서대로예요. A 플러스 B니까 A 먼저 가고 그 다음 B 가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B만큼 갔어요. 그럼 출발점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이 여기 있으면 여기로 와서 A 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만큼 갔다 라고 했으면 너 여기서 여기 왔잖아 이렇게 그어주면 이게 A 빼기 B 벡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인 연습이 좀 필요한 거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평행사변형법, 삼각형법, 평행사변형법, 삼각형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걸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이를 어차피 우리가 변이를 공부할 건데 변이의 개념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합성이 훨씬 쉬워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A 플러스 B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해 주면 되는 것처럼 자, A 플러스 B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연결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빼기 B라는 거는 만약에 A 플러스 B가 여기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요것만 뒤집어 주면 돼요. 이렇게 뒤집어 줘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줘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끝에 붙여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A 빼기 B 하는 게 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A 더하기 빼기 B 벡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출발점에서 끝만 연결해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나중 가면 이런 벡터가 있어요. 원점에 연결을 해요. 자, 요게 A 벡터고 요게 B 벡터라고 해서 원점을 이제 같이 이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B 벡터 빼기 A 벡터를 해라.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보세요. 자, 요 A 벡터 지금 여기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빼기 A니까 요것만 화살표만 거꾸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출발점
자, 출발점 A에서 B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걸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연결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보세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는 요때 벡터, 요 벡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벡터가 바로 B 빼기 A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많이 연습하다 보면 그냥 바로 이런 상황에서 B 빼기 A야 그러면 A에서 B 이렇게 되는데, 자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선생님 B에서 뭐 A를 빼는 거랑 그 다음에 A에서 B를 빼는 거랑 이게 분명히 다르잖아요. 다르긴 하지만 요거를 순서대로 마이너스 B 벡터 혹은 마이너스 A 벡터만 만들면 그냥 화살표 이 삼각형법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만약 이렇게 돼 있죠. 그냥 그대로 따라가세요. 자, 화살표를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밖에 갈 수 없죠. 이렇게 갈 수 없단 말이야. 화살표대로 따라가고 그럼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여기서도 잘 보면 지금 A 벡터, B 벡터 있는데 요 벡터랑 요 벡터랑 지금 이렇게 따라가면 여기가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여러분 요 차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선생님 이게 그러면 어느 게 B가 빠지는 거예요? 뭐 B가 빼는 거예요? A가 빼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더하래니까. 있는 거 더하래니까. 빼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거는 뭐냐면 A하고 B를 더한 게 요거하고 요거 순서대로 따. 너무 지저분. 다시. 아우 지금 너무 지저분. 다시 갈게요. 신경 쓰지 말고요. 이게 이래서 우리가 이거 쓰는 건데 이걸 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한다고. 이게 편해서 쓰는 건데. 펜. 자, 그냥 A하고 B죠. 그럼 요거 이렇게 되면 그냥 더하는 거예요. 무조건 더하는 거예요. 벡터는. 그럼 이게 화살표를 따라가면 이렇게밖에 못 가요. 그럼 얘가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출발점에서 여기까지가 얘네들을 합친 거예요. 됐죠? 얘도요. 요거 그대로 따라가려면 A에서 B 이렇게밖에 못 가요. 그럼 출발점에서 이렇게 사람 너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와 있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얘가 뭐냐? 지금 여기가 A 벡터죠. 그냥 이거 더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B 벡터 더한 거예요. 그래서 A 빼기 B다. 아시겠죠? 무조건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그래서 삼각형법을 조금만 여러분 이해하면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조금 연습하면 되겠고요. 무조건 이것만 따라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벡터 분해인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 물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변화 살펴볼 거고요. 이 결과 아까도 봤지만 이 변이라는 게 이 결과의 냄새가 물씬 풍기지 않아요? 어디를 싸돌아 다니던 간에 그냥 너 여기서 여기 와 있네 이거예요. 딴 거 다 필요 없이 이 과정 필요 없이 너 여기서부터 여기 와 있잖아 지금. 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과 따질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인데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도 나타냈지만 이 큐브라는 걸 갖다가 다 뽀개가지고 얘네들을 다 이렇게 다시 조립하는 게 재조립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그랬죠. 배워도 우리가 모두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할 건데요. 이걸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벡터의 합성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단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단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창의적이에요. 분해는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그렇죠. 무한계가 나옵니다. 분해는 딱 하나가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A라는 벡터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X축하고 Y축에 나란하게 분해를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A하고 요 AX 부분 요거 X축하고 요거 지금 요 벡터랑 합성하면 요 벡터 되는 건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도 분해돼요. 이렇게 내 맘이야 그냥 이렇게 분해할래.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평행사변형 만들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해되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분해가 됐냐면 이 지금 A라는 애가 요런 애랑 요런 애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분해되겠죠? 이렇게 분해되면 얘는 어떻게 돼? 더 짧아지겠지? 이렇게 분해되고.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꼭 축이 나란하지 않더라도 다양하게 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무한하게 이게 분해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주구장창 분해할 것까지는 없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주 쓰이는 직교작폭이라고 해서 XY축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눠보게 되면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큐브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모난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애들이 막 여러 개로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XY축으로 이렇게 X대로 이렇게 모으고 그 다음에 Y대로 이렇게 여기가 Y네. 자, 여기 Y대로 분해하고 X대로 분해하면 다 얘네들끼리 그대로 분해해가지고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모으고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모으고 요 작업하는 거예요. 다 뽀개가지고 아시겠죠? 요거 이제 나누는 작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축에 분해하지 않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얘를 막 대각선으로 잘라서 분해한다던가 아니면 색깔을 막 섞어서 분해한다던가 막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인 X, Y 쪽으로 분해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분해를 할 때는 어떻게 요 평행사변형 요걸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삼각함수가 나와요. 요 삼각비가 나오는데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선생님 링크, 자,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이제 동영상으로 링크를 바로 걸 수 있을지 언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선생님이 요 동영상의 설명 부분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오히려 물리원에서 이게 설명을 했는데 삼각함수도 무슨 사인 코사인 막 외우고 막 난리 법석을 떠는데 그게 아니라요. 세타를 통해서 어떻게 이 x좌표 y좌표를 표현하는 게 사인 코사인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으면 요 각도 요 세타라는 걸 각도를 놨을 때 요때 x좌표를 뭐라 그러면 요거를 코사인 세타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요 x좌표를. 그 다음 요 y좌표 있죠. y좌표 요거 요 y좌표를 뭐라 그러냐면 요 y를 사인 세타라고 하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타를 가지고 이런 거지 뭐 세타가 예를 들어 유명 연예인이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숟가락 얹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x가 이 세타에 비해서 어떤 관계가 있냐면 야, 이 연예인이 나의 이종사촌의 무슨 뭐 고모부 아들의 뭐 이러면서 이 그냥 뭐라도 연관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게 세타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야. x를. y도 마찬가지로 요 세타를 이용해서 이 연예인 누가 세타가 있으면 이 세타를 통해서 야, 내 뭐 이모부의 사촌 동생이 뭐 연예인 누구더라 해가지고 자기를 연관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정리합니다. 자, 코사인이 뭐라고요? 자, 코사인 세타라는 게 뭐라고요? x좌표입니다. 사인 세타라는 게 뭐라고요? y좌표입니다. 끝났어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단위원 1로 나서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3이다. 그럼 여기다 3 곱해주면 돼요. 3배 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코사인 세타로 했죠. 이 길이가 지금 a예요. 크기가. 그래서 a배 한 거예요. x좌표는 무조건 코사인 세타예요. 근데 여기 a배 한 거고 여기 y좌표는 뭐라고요? 사인 세타예요. 근데 a배 해야 되니까 a 사인 여기 보면 a 코사인 세타, a 사인 세타 이렇게 나눠 놓은 거죠. 됐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럼 탄젠트는 뭐냐면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뭐냐면 기울기예요. 기울기. 여러분 우리가 1차 함수에서 이 기울기라는 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x분의 y죠? 그럼 이 x가 뭐야? 이게 우리가 코사인 세타였잖아. y가 뭐야? 사인 세타였잖아. 이게 탄젠트 세타예요. 탄젠트 세타는 글씨가 이게 뭐야? 자, 글씨. 자,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뭐 똑같잖아. 탄젠트 세타. 자, 이렇게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 그래서 x분의 y 한 거니까 x가 뭐였으면 코사인이었고 y가 사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이런 값이 나오는 거예요. 되겠죠? 바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럼 요 값의 크기를 구하는 거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요게 지금 이쪽이 뭐냐면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이게 y 값이에요. 그럼 a 사인 세타 제곱을 왜 써? a 사인 세타죠, 그렇죠? 그럼 여기 보세요. 요거랑 요거 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빗면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빗면의 제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루트 하지 말고 이거 제곱해 놨으니까 이 x의 제곱 곱하기 y의 제곱이죠. x의 제곱 뭐야? a 제곱 코사인 세타. y 제곱이 뭐야? 여기는 y가 아니고 a 제곱 사인 세타 이거죠. 됐죠? 그럼 여러분 잘 알고 여기서 이제 공식이 나오잖아. a 제곱으로 묶어주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기 때문에 이게 1이잖아요. 그래서 a 제곱 그대로 나오죠. 그거 뭐 루트 씌워주면 원래 a 나온다. 이제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 표현이고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으로 충분히 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건 삼각함수 공식 중에서 이게 왜 1인지 알겠죠? 보세요. 어떤 값인지 몰라도 여기 단위원을 자 여기 요 지금 축에서 그래서 여기를 1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냥 적용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 x에 해당하는 게 지금 x제곱 그 다음에 y제곱 한 게 1의 제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x가 코사인 뭐 세타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한 것이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한 것이 1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루트 씌워주게 되면
뭐 결과적으로 얘는 1이 되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그 다음에 사인 제곱한 것이 마찬가지 루트 씌워줘도 1이니까 얘가 1이다 라는 게 이제 여기서 바로 증명이 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이 수업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걸 자주 써먹을 거예요. 세타라는 새로운 각도를 우리가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썼던 X좌표, Y좌표로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좌표 변환. 그래서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X좌표가 뭐라고요? 코사인 세타. Y좌표가 뭐라고요? 사인 세타. 됐죠? 그 두 가지만 확실히 알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뭐 기울기 같은 건 뭐라고요? 기울기는 X분의 Y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것이 탄젠트 세타였다는 거. 자,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